오늘은 제가 시장 얘기도 좀 간단하게 드릴 거고,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백어데이션과 콘텐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도 매번 시장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교육적인 컨텐츠를 같이 설명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드려볼게요. 보면은 2024년 4월 저점 라인을 깼습니다. 정말 하락빔이 크게 나왔죠. 크게 나왔고,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었을 뿐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요러한 패턴에서의 쭉 하락 패턴이 완성이 됐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강한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느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목요일날 방송했을 때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낮에는 마이너스 3이었다가 2% 정도 줄었다. 근데 그거랑 좀 똑같은 패턴이긴 해요. 그리고 연이어서 급락이 나왔던 것도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 수치까지 올라왔었냐?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서브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우량하다고 판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부실이 있었고, 이게 연쇄적으로 미국의 금융사들을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사건이었죠. 그 2008년 금융위기였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만들어진 게, 이게 빅스 지표가 2004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그 뒤를 봐야 됩니다. 2008년 이후에 또 한 번 나왔던 거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코로나 때, 정말 사상 최고였죠 이때.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언제였냐? 2022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금리를 75bp씩 정말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릴 때였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복귀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시스템적인 리스크예요, 금융위기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소위 말하는 팬데믹, 모든 게 다 멈추는 기간입니다. 이 코로나였고, 2022년도 미국 금리가 빠르게 올랐으니까요. 이것도 엄청난 영향력이었죠. 근데 지금 빅스 지수는 거기까지 왔는데,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물가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하가 올해 6월 FOMC에서 될 거라는 예상치가 조금씩 좀 땡겨지고 시작했죠.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무역에 대한 장벽이 생기고, 물동량도 적어질 거고, 그럼 세계 교역도 낮아지고, 전체적으로는 무역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도 전망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관세 우려감들은 이미 지수에 많이 반영시켜놨다. 1시간 봉을 한번 보면은 16,620포인트를 하회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도 보시면 이게 이제 RSI 지표가 전 좀 지수에 잘 맞다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확대해서 그릴 거고요. 이런 잔파동은 의미가 없고, 쭉 내려가다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죠? 쭉 내려가다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더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도, RSI도 요 전저점을, 얘도 전저점을 한참 이탈했으니까 요렇게 갔었고, 요렇게 또 가느냐? 요게 또 시나리오 1번이고요. 아니면 쭉 내려가다가 올렸다가 더 내린 다음에 이렇게 갈지, 요거는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거고, 요거는 여기도 한번 확인할 건 있어요. 요렇게 돼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만들어지는지, 그럼 여기 갈 수도 있죠. 요거는 뭐죠? 헤드앤숄더인데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 패턴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누워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하락 패턴이죠. 하락. 그래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좀 보는데,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것까지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고, 결국에는 여기서 기술적 되돌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또 감안하고 대응해야 돼요. 여기를 또 회복한다라는 거는 또 그때부터는 스토리가 달라지거든요. 아마 오늘은 거기까지의 힘이 나올까라는 거는 반반이고요. 거기는 예상보다는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이거 한번 좀 보면서 또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활용한다는 게 뭐냐, 그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럼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은데, 선물 시장이 있고 현물 시장이 있어요. 주식이죠. 선물은 지수 방향성 매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물은 더 비쌉니다. 뭐보다? 현물보다요.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물보다 현물이 높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콘텐고라고 합니다. 콘텐고. 어렵죠? 네,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콘텐고고요. 또 다른 말로는 플러스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되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콘텐고가 뭔지 이런 것도 의미 없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두 개의 차이가 플러스면 양의 플러스다. 그러면은 콘텐고 플러스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겠죠? 요거는 음의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국 장 시작하고 캔들 좀 몇 개 보고 근데 그 짧은 30초 찰나에 진짜 선물과 현물의 간극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다? 뭐 콘텐고가 될 수도 있고 백어데이션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나스닥 구성 상위 지수의 움직임이 결국 시차를 두고 현 선물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돼요. 나스닥 구성 상위 종목 움직임만 보면 결국 비중이 크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현물이 탁 밀리는데 지수는 버텨. 그럼 지수 한 번 더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 타임에 우리는 뭘 치는 거죠? 저는 숏을 치는 거예요. 셀. 현물이 더 밀렸는데 지수 안 따라가겠어요? 이거 붙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그럼 반대로요. 아까 나스닥이 0.5% 상승 중이고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은 그냥 움직임이 크게 없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낙폭을 막 줄여요. 그럼 얘도 결국에 따라 붙거든요.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하시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매매 팁입니다. 실전 매매 팁이에요. 진짜 중요합니다. 저 자주 써먹어요. 이거 자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좀 민감하게 이런 움직임들을 감지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는 하고 있지만 수시로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현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확률 높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들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선 제가 방송 준비를 딱 했을 때 그때 전체적인 흐름보다 지금 지수는 레벨 다운이 돼 있어요. 레벨 다운이. 나스닥 지수 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장점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런 자리들은 주식으로 대응 못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엔비디아로 한번 예를 들을 거야. 엔비디아가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이거 짧게 먹으려고?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우리는 나스닥 지수가 파방으로 주기 때문에 숏과 셀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게 또 이 매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거는 주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저는 가장 매력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당 시작하고 딱 3분 안에 결판이 나잖아요. 이게 승리든 패배든 뭐 깔끔하게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 패배했으면 패배한 거에 대해서는 복귀를 하고 다음에는 내가 이런 자리에선 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잘 안 됐었구나 라는 걸 리뷰를 하고 개선을 하면 되는 거죠. 하락장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매매 관점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는 요래서 또 이런 고점들 연결한 선들을 다시 상 돌파를 못한다. 요거는 그럼 추세가 아직 장기적으로도 하락 구간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반등 나올 때마다 숏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오늘은 정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관세가 됐던 아니면 지금 딥시크가 촉발시킨 이 AI 또 마이크로소프트요. 여기도 지금 투자를 또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합적인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배트를 짧게 잡아서 대응하겠다라는 게 오늘 저의 또 시나리오고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라인을 조금 그려본다면 이게 이제 지지 라인이고요. 이게 또 오늘 장 시작 전에 만들어진 이 박스 라인입니다. 요렇게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고점을 좀 낮췄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도 보면 이런 전체적인 하락의 기조도 계속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는 하방이라고는 우선 보고 있고, 지금 자리도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긴 합니다. 요거를 좀 보시면 요 장대양봉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런 라인들 1분봉으로 봤을 때. 왜냐면 요 장대양봉의 종가가 이 박스의 또 중심 라인이에요. 그렇죠? 요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그 크기가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의 또 지지를 찾아보자면 요 장대양봉의 중심값 라인인데 지금 거기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또 이 박스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뭐 이게 완벽한 대칭은 아니겠지만 그런 흐름들도 조금 보이는 시장이긴 한다. 미국 주식 좋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엄청 좀 고생 많은 시장입니다. 2년 동안 강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조정이 마치고 다시 하락 구간으로 또 진입하느냐, 아니면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방을 가주느냐, 지금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